얘네들은 기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아재 김로또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주제에 적어 놨듯이 지방 촌년이 서울 강남 패션지에 입사한 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10몇 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야 좀 서울에 적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 서울 사람이고 반 대구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직업이 패션지 에디터예요. 왜 그 직업을 선택했냐면 일단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전공이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전공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조경 건축 학이었거든요. 그거는 인테리어 쪽으로도 디자인 쪽으로 감각이 있는 애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랑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이고 또 전공도 옮겼어요.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는 신문방송이었고요. 제가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종군 기자였어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직업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종군 기자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 나도 저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보고 달렸죠. 그래서 제가 관련 전공에 가서 이제 공모전을 봤어요. 메이저 신문사나 언론사들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봤는데 그 선배들이 야, 지방 애들은 이런 거 안 뽑아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위축이 됐다가 아니야 해볼래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맞는 언니랑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서 좋은 기회로 인턴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한테 제가 인턴 생활을 가이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했는데 그 기자들이 그 되게 점심 저녁에 술을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일을 하세요. 점심에 정말 반주를 그 소맥 있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소맥을 봤는데 소맥을 드시고 바로 와서 타이프 치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먹으면 바로 뻗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좀 피했다가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계속 눈치를 주시는 거죠.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취재원들 만나면은 뭐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중요한 취재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제가 그때도 너무 취해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기자님이셨는데 나가는 몇 명을 보고 저 꽐라가 돼서 주체를 못하고 나가는 애들을 보면 쟤네들은 기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는구나. 나는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얘기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고 사실 점심시간에 먹고 들어오면 남들은 다 일을 하는데 저는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면 기사 쓰고 취재하고는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매거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패션지 그 엘르나 보고 같은 라이센스 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에디터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공채로. 열심히 취재를 하는 방식 자체가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막 말술을 먹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트렌디하고 화려하고 이런 거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에서 술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일단 저랑 맞다고 생각을 했고 카테고리가 패션, 뷰티, 그 다음에 피처 기자가 있어요. 피처 있는 사람 아니면 사건 그리고 장소, 뭐 사업 이런 쪽에 취재를 하고 그걸 기사로 내는 건데 그래서 저는 피처 기자로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한 거고요. 근데 그 시험을 치고 면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서울이 뭐 대구랑 그렇게 뭐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다가 그 자리에서 막 이런 소리가 그냥 육성으로 나왔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우리 보통 그냥 까만 정장 치마나 아닌 바지 이런 거 입고 가잖아요.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가고. 근데 거기 온 친구들은 진짜 남자애인데 밍크 퍼터를 이렇게 입고 왔어요. 잘 어울렸는데 좀 충격적이었어. 진짜 아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면접을 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반반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친구가 저의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언니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은 옷이랑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면접을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야? 아니면 여기 온 애들이 이런 거야? 하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들 모두 다 이제 현업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전 여전히 촌스럽고, 전 여전히 이마주의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일부러 안 꾸미고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 반짝거리는 것만 보고, 명품 보고, 옷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100만 원, 200만 원이 훨씬 넘는 옷들이 많고, 막 진짜 넘치고, 진짜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저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다 화려한데 나만 촌스러운 느낌? 근데 원래도 제가 좀 촌스러운 편이었는데 거기엔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쟤네들처럼 한번 명품을 사서 입어볼까? 막 저런 거 나한테 어울리려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살까? 막 이런 생각 하다가도 제가 월급을 진짜 적게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분야가 다 좋은데 월급이 적어요.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명품이나 세계로 몸을 담가서 열심히 해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나의 색깔로 밀어붙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됐는데, 선배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선배도 있고 저런 선배도 있으니까. 물론 수수한 선배들도 있었어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잡지사 월급이 되게 짜거든요. 그 돈은 생활비로도 부족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에 대출까지 돼서 화려한 그런 명품이라든지 옷을 보는 게 다 그거고 취재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막 사 모으시는 선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안정주의자인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주제와 제 분수에 맞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차단했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옷을 입고 가되 그 친구 아무리 명품을 입고 아무리 잘 입고 와도 그때부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고, 나도 나중에 돈 벌어서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하고 자기 합리화 아니면 정신 승리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부여잡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가꾸는데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되게 열심히 했고, 성격이 좀 활발하고 서울 친구들이랑 공감대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하면서 동기들 사이에서 친분을 쌓고 잘 지내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재밌는 거리들을 많이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에디터를 하고 마케팅으로 이제 전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6개월이 너무너무 즐겁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정착을 해야 되고 업무적으로도 되게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직업이 과연 나랑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입사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 옷이 아니었어요. 6개월 만에 이제 마케팅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에디터라는 직업이나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편도 아니고, 두 번째는 남의 일에도 관심이 많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야 돼. 근데 저는 꽂히면 되게 막 깊게 파는 스타일인데 꽂히지 않으면 사실 옆에 있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 직업에 맞는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 첫 직장, 첫 직업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나 자신을 믿고 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요즘은 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서울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촌스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3자의 눈에서 보면 오히려 올라온 사람이 더 위축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나의 색깔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사투리도 굳이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개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자기의 색깔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패션 지 에디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직업의 장점은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명품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살아생전 한 번은 볼까 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을 내가 원하면 볼 수 있어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일이 휘발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어요. 매거진이든 아니면 디지털상이든 내 이름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기자가 누구다. 라는 게 남아있어서 직업에 대한 매력은 이랬고요. 단점은 워라밸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의 종이 매거진 있잖아요. 이 매거진 에디터들은 마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밤을 새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워라밸이 맞았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특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직에도 항상 특이한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많았어요. 유난히 많았고, 그것도 이상한 부류도 되게 천차만별이었어. 저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개성이 넘치다 못해 너무 넘치는 특이한 사람이 많아서 첫 직장으로 가시면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터프한 곳이고 또 센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든 잘하는 애들이 많고, 아무튼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그 회사에 대한 얘기 맞나요? 거기서 일하는 에디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영상 작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시리즈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막 올라오시는 대학 초년생들, 직장인 신입사원들, 그런 분들께도 제가 겪었던 것만큼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자신감 있게 서울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져라. 그리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배우듯이, 걸음마를 배우듯이 빨리빨리 익혀서 서울 생활을 덜 힘들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얘기는 재밌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수능 잘 치세요.